경제신문을 읽어줘.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국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빌라 전세가율 80% 돌파, 비싸도 월세로. 최근 1년 빌라 전세가율 81.8%, 수도권 82%, 지방 76%. 강원 동해, 인천 옹진 100% 넘어. 3월 임대 보증사고 역대 최대. 빌라 월세 가격 5개월 만에 상승, 수급 불일치로 역전세 심화. 전국 빌라 전세가율이 80%로 떨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이른바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빌라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깡통주택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동탄 등 각지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빌라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빌라 대체제인 소형 아파트가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3%로 빌라보다 8.5% 낮았다. 서울은 아파트 62%와 빌라 79%의 전세가율 격차가 17%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내려가면서 빌라 보증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고는 1385건, 사고 금액은 3199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빌라 임대차 시장은 월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반영해 보증금을 줄이는 이른바 보증금 다이어트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았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보호법 시행 여파로 전세값이 절정에 달했던 2021년 7월 전후 맺은 전세계약 만기가 조만간 다가온다. 전세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빌라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대체재 격인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전주에 대비해서 하락세가 다시 전환이 되었다고 5월 5일 신문으로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경제, 금융, 주식 등 실적 따라 뛰는 주가 엔터, 증권주 담아볼까. 두산 밥캣, LS 일렉트릭 주가 실적의 주가 상승, 삼성증권 하이브 등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주가 변동성 확대, 실적주 비중 늘려야.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JYP를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98% 정도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된 뒤 깜짝 실적을 내놓은 기업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내외 경기가 둔화하더라도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장사 중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56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 합산액은 총 19조 2,425억 원으로 한 달 전 전망치 17조 7,405억 원에 비해 8.4% 높았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기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1분기 실적 전망이 가장 높아진 기업은 삼성증권으로 나타났다.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2,395억 원으로 최근 한 달간 40.7% 상향됐다. 삼성증권은 배당도 많이 주는데. 키움증권 23%, 한국금융지주 16%, 다른 증권주도 최근 한 달간 영업이익 눈높이가 일제히 높아졌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이브는 12%, JYP는 8%, YG는 5.6% 올랐다. 실제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가장 많이 상향된 기업 중 1위는 기아로 조사됐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테슬라보다 더 높더라고요. 보니까 12%인가 13%인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근 한 달간 2조 2251억 원에서 2조 9300억 원으로 31% 상향됐다. 다음 롯데케미칼, 현차,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순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높아졌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증시가 변동성을 거치더라도 주가 하단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2일부터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지정학적 변수 등 대외 이벤트로 주가 변동성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실적주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FOMC 회의에서 5%에서 5.25%로 0.25%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준금리는 3.5%인데 차이가 나더라도 국내 기업과 가계대출 이율이 높아지면 국내 경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담대 매기 인터넷은행 절반이 연 3%대, 카뱅, 캐뱅 절반이 연 3.5에서 4%, 연 5% 넘는 주담대 상품업소, 평균금리도 연 4%대 초반, 5대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낮아. 담보 확대된 대출 늘리기 포석, 주담대 금리 낮추는 맥이 될까.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절반가량은 연 3%대 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낮다.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을 통해 주담대 금리를 낮추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금융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신규 취급한 분할 상환 방식 주담대 중 55.9%는 금리가 연 3.5에서 4% 미만이었다. 나머지 4%도 연 4에서 4.5% 미만, 연 4에서 5% 미만 11%, 금리가 연 5%를 웃도는 주담대는 없었다. 인터넷은행들이 5대 은행을 위협하는 주담대 금리를 책정한 것은 담보가 확보된 안정적인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금융당국 규제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5%까지 늘리면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0.49와 0.85로 전년보다 각각 0.27, 0.44포인트 상승했다. 0.2에서 0.3% 수준인 5대 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0일부터 주담대 대상을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한 데에 이어 1조 원 한도로 최저 연 3.57% 금리의 주담대를 판매하면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에 집중하던 인터넷 은행들이 주담대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시중은행들도 우대 금리 적용 확대 등 대출을 마련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멍거의 경고, 상업용 부동산발 쇼크 온다. 새해 내관으로 부실 대출 지목, 미국 은행들 대출, 나쁜 대출로 가득 차. 저금리 때처럼 리스크 관리 소홀, 그 대가로 많은 걸 잃게 될 것. 팬데믹 이전보다 공실률 높아 대출 회수 때 고통 뒤따를 것. 버핏 절친이죠. 버핏의 멘트이기도 하고. 은행들이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로 위기에 몰리면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워린 버핏의 멘토이자 공동 경영자인 찰리 먼거 벅셔 해스웨이 부회장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나쁜 대출로 가득 차 있다며 이 같은 전망했다. 오는 6일 열리는 벅셔 해스웨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은행 업계에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99세의 먼고 부회장은 하버드 로스쿨 졸업해 변호사로 일하다가 버핏을 만났고 1978년 벅셔 해스웨이에 합류했다. 먼고 부회장은 미국 은행업계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의 주요 도시 사무실 공실률은 17.8%로 팬데믹 이전이 2019년 4분기 12.2%보다 5.6%포인트 높아졌다. 투자금융업 전반의 전망도 어둡다고 판단했다. 몽고 부회장은 투자의 황금기는 끝났고 투자자들이 낮은 수익률에 만족해야 하는 시기라고 단언했다. 벅셔 해스웨이는 1965년 설립 후 S&P 500 지수 수익률의 2배에 달하는 연평균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몽고는 버핏과 자신이 대체로 낮은 금리 속에서 저평가된 주식 가치와 풍부한 투자 기회라는 환경의 혜택을 받다며 주식 투자자로서 완벽한 시기에 살았다고 평가했다. 자신이 몸담은 사모펀드 업계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사모펀드가 너무 많고 어떤 자산이든 간에 매수 희망자가 많아 모두에게 힘든 게임이 되고 있다며 투자 매니저 과잉은 국가적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준에서 연내 미 금리 인하 없을 것 낙관론 버리고 현금 우량치 담으라. 인플레 미 은행 위기 우크라 전 보수적 투자 전략 필요한 시점 FOMC 금주 베이비 스텝 유력 베이비 스텝 했고 시장에서 연내 인하 기대 크지만 내년 7월에나 가능해 주장도. 파월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드러냈죠. 하반기 미 경제 성장 둔압 전망 피치 기업 신용 강등 불보듯. 경고 쏟아낸 일가의 큰 손들. 이번 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금리가 투자자 기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일가의 전망이 쏟아졌다. 미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밀컨 연구소 글로벌 컨퍼런스 2023에 모인 시장 전문가와 정책가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연내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미국 은행 위기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장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지정학 갈등 등을 감안할 때 현금을 확보하고 중장기 우량 채권 비중을 늘리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를 열기 하루 전이자 미국 14위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한 날인 1일 크리스틀리나 게오르기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요즘에 자네 옐런과 사이가 되게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총재는 로스앤젤레스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밀컨 컨퍼런스 대담에 참석해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선에서 기준금리 수준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플레가 기대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있으며 올해 전 세계의 인플레율은 7% 정도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각국 중앙은행 목표치를 불편할 정도로 웃도는 수준일 것을 내다봤다. 게오르기에바는 미국이 자기 자국만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 금리 상승에 따라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더 피해가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전 채권도 있고 안전한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많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많이 유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 자산, 신흥국 원화, 아니 신흥국 금리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미국은 또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실현을 겪는다면 미국도 실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시선은 연준 통화 정책에 쏠렸다. 세계 3대 사모펀드 투자자 칼라일 그룹의 하비 슈워츠 최고 경영자는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 올린 후 한 차례 쉰 다음 추후 나온 경제 지표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인플레이율이 높은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PC 근원 물가지수 PCE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 꺾이지는 않습니다. CPI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한 3% 중반까지는 내려와야지 어느 정도 인플레를 잡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에 기반한 디펜던트 결론적으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업계 큰손들은 연준이 내년이나 이후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렇죠.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틀린 CEO는 현 시점에서 나는 채권 투자를 매우 선호한다며 특히 단기보다는 만기가 중기 이상인 우량 채권에 투자하면 6에서 7% 선의 매력적인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채권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ETF로 TLT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회사채 한 5% 넘는 걸로 해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